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신당과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은 실패했다. 자, 두 번째, 당장 총선을 치른다면 국민의힘이 100석도 못 얻을 것이다. 세 번째, 언론들이 윤 대통령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공감하지 못하겠다. 여권 내부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신당을 창당하겠다. 또 신당을 창당하는 경우에는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넓게 가지고 가겠다. 자, 그리고 민주당의 이른바 비명계 사람들도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 그리고 이준석이는 이준석, 유승민, 이현주 이런 사람들과는 물과 기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는 근본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당 지도부가 사퇴를 하고 윤핵관이 후퇴를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이른바 권력 교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걸 떠나서 여러 가지 이념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스타일, 우파에 관한 신념 이런 것에 관해서도 이준석과 국민의힘은 물과 기름입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이준석 신당을 막기 위해서 유승민도 만나고 또 이준석도 만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불발이 됐죠. 자, 그리고 징계를 취소를 하는 사면을 했습니다만은 이준석이는 조롱과 비아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 이준석은 우파정당 국민의힘에 맞지 않는 인물입니다. 재앙의 씨앗이고 암세포이고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런 문제가 파생을 했고 때문에 근본적인 통합이라든가 화해는 불가능하다. 만약에 이준석이가 마음을 100% 바꿔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더 많은 재수처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준석이가 바꾼다고 해서 이준석이라고 하는 폭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권 내부에서 째깍째깍거리면서 중요한 정책, 방향, 정책적인 사건 이런 것에 관해서 계속 다른 소리, 파열음, 내부 총질, 공격, 비방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좌파 언론, 좌파 세력, 선동 세력들이 계속 부추길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이도 홍준표와 마찬가지로 관심종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바람을 타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당 내에서 분탕질과 내부 총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뇨한 위원장은 단순히 제스처로 저러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자신이 설득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만약에 후자로 생각을 한다면 그는 대단히 순진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대단한 결기를 가지고 총선에서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겠다는 이런 식의 판단을 내리고 이준석이를 내보내야 됩니다. 떠나보내야 됩니다. 네가 신당을 만들든 안 만들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태에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왼쪽에 명기를 했습니다만 이준석과 유승민의 신당이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17%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시청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감정적인 것들입니다. 일단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여파가 계속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막상 총선 선거라는 데 들어가면 유권자들은 냉정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메인스트림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파는 가장 중심 정당으로, 좌파도 가장 중심 정당으로, 그러니까 우파는 국민의힘으로, 좌파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 부분. 자, 나머지 중도포 무당층이 문제인데, 지금 이거 여론조사를 분석을 해보면, 자, 이준석, 유승민 신당의 지지층 중에서 50%는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뛰쳐나온 세력, 20%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다가 뛰쳐나온 세력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다른 결과는 예를 들어서 반반씩 민주당 반, 국민의힘 반 이런 식으로 놓고 보자면 총선에서 이준석 신당이 등장을 한다고 해서 꼭 국민의힘에가 일면만 불리한 일이 아니다. 자, 그리고 제가 왜 메인스트림 이 중심정당 이론을 강조하냐면 역사적으로 신당을 만들어서 총선 때 승리한 경우는 세 가지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대통령 후보감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 기반, 강력한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념 정체성이 뚜렷해야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1996년 총선 때, 자, 이 최영호를 포함한 YS 상도동 세력으로부터 탄압을 받던 김종필 총재가 뛰쳐나와서 자민련을 만들었습니다. 32석이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김종필이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감이 있었고, 충청이라고 하는 지역 기반이 있었고, 강력한 보수 우파 이념 정당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04년 총선 때 이회창 전 총재가 뛰쳐나와서 자유선진당을 만들었습니다. 18석이나 얻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 후보감이 있었고 충청이라고 하는 강력한 지지 지역 기반이 있었고 그리고 이념적인 색채가 보수 뚜렷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04년 총선이죠. 2016년 총선이죠. 안철수, 김한기 세력이 민주당의 문재인과 작별을 하면서 뛰쳐나와서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자, 역시 안철수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감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이 빠져나간 호남이라고 하는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있었습니다. 호남을 싹쓸이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념적으로는 이제 중도였지만 나름대로 뭐 경제는 좌파, 진보, 이 안보는 보수 이런 식의 나름대로의 어떤 이념적인 색깔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중도라는 이념적인 색깔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준석 신당의 이 국민의힘이 너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확실한 변화와 혁신을 하면 이준석 신당은 군소정당으로 쪼그라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